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행입니다. 더치아라 TV의 야구 이야기, 지난주 리뷰 및 이번 주 프리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롯데 옷을 또 입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죠. 지난주 제일 대박난 팀이 롯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한화 이글스와 더불어 갖고 이 이야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했죠. 보강이 그렇게 썩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노쇠의 기미가 있다라고는 하긴 했습니다만 손아섭도 놓쳤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앨런 라시코에서 LG를 수입을 하면서, 이게 거의 10년 만에 수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2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물론 이제 지금 이따가 제목으로도 뽑긴 하겠습니다만 경부선 팀 4팀이 지금 2, 3, 4, 5위로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어디 한번 볼게요. 제가 보니까는 지금 좀 그래도 승차가 나는 2위권? 여기까지는 좀 확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가장 대박이 난 팀은 롯데인데, 어디 보자. 이제 롯데 한 게임 뒤에 키움, 반 게임 뒤에 두산, 또 반 게임 뒤에 LG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2위 롯데하고 5위 LG하고는 2게임 차이가 납니다. 뭐 물론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방 뒤집힐 수 있는 순위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만 놓고 봐도 아무튼 시즌 초반이어도 롯데가 2위로 치고 올라간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좀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후 삼아서 이제 미리 우리 유명하신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꼴빠제,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롯데 팬이 아니니까 함부로 꼴빠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사실 내 팀 내가 까는 것도 너무 심해지면 이게 비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표현은 좀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 꼴빠제, 우리 이창섭 씨, 신났어요 벌써. 롯데가 뭐 21세기 지금 현재 최강의,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 컨셉으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 하신 이 론레발이 끝까지 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게 근데 야구의 법칙상 먼저 설레발 치기 시작하면 그 잘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갈 때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롯데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특히 지난주 앨런 라시코 때 롯데는 참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 경기만 딱 놓고 보면은 일단 투타에 거의 빈틈이 없어 보였다. 뭐 이제 반면 상대적으로 LG는 일단 선취점만 뺏기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세 경기 내내 그나마 그 첫 경기 때 홈런 쳐맞긴 했습니다만 지시환한테 한 방, 한동희에게 한 방. 그러나 1차전이 그나마 가장 공격력이 좀 활발했었고, 2, 3차전은 물론 이제 2차전은 제가 수업하면서 이동하면서 잠깐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LG 애들이 정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공교롭게 다 그게 이제 호수비 내지는 수비수 정면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대개 그 다음 날 정도는 빠따가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음 날니까 빠따가 더 죽어. 김진욱한테 뭐 그냥 좀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가 그렇게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릴 거면 확실히 기다리든가, 뭐 아니면은 진짜 한 3볼 정도 되었을 때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노려서 치든가. 근데 LG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죠. 그죠? 기다릴 거면 더 기다리고, 뭐 아니면은 야 3볼 다음에 스트라이크 반드시 들어오겠지. 그럼 그건 나가야죠. 근데 그건 또 가만히 보고 있어. 그리고 나서 5구쯤 휘두르면은 그게 이제 뭐 땅볼 아웃, 플라이 아웃. 그러니까 빠따 안 되는 팀의 전형이죠. 지금 LG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타격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코치도 써보고 저 코치도 써보고 1, 2군도 바꿔보고 좀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한데 센스가 없어요. 타격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원정일 때, 그리고 홈일 때, 센 투수가 나왔을 때, 제구력 좋은 투수가 나왔을 때, 나쁜 투수가 나왔을 때, 이 상황에 따른 그 사실 그냥 야구 보는 아재인 제 입장에서 밥만 먹고 야구하는 선수들에게 야 니들 야구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LG 선수들, 특히 빠따들은 뭐 이게 어떻게 뭐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뭐 전달 안 될 확률이 크겠지만, 근데 혹시 또 모르죠. 입을 타고 가다가 전달이 될지. 센스 없어 니네. 뭐
니네가 훈련이 부족하겠냐, 뭐 아니면은 남들 빠따 올려할 때 니들은 쳐놀겠냐, 뭐 암흑기 때 LG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센스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일요일 날 김진욱 투수 공략했을 때는 아니 선수가 알아서 미리 3볼 로우 스트라이크로 가는데 그러면 예? 칠 거면 4구를 치든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 보든가 이래야 되는데 5구를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김진욱이 알아서 제구력 난조로 무너질만 하면은 살려주고 무너질만 하면 살려주고 그 이길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제 여기 사인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 진짜 폭망한 팀은 기아예요. 예, 사실 LG도 AC 용나와 이럴 판인데 기아는 더하죠. 왜냐하면은 삼성하고 3경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3경기를 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지난주에 기아가 딱 한 번 이겼을걸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 한 번 이긴 게 누구냐? 이게 양현종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화요일날 기아 팬님들은 굉장히 좀 지난주 화요일날 굉장히 좋아라 하셨죠. 그죠? 예. 양현종이 승리 투수도 됐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해태 포함해갖고 역대 최다 탈삼진, 그러니까 선동열 투수를 제낀 거죠. 그런 좋은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 졌습니다. 예. KT한테도 그 뒤에 졌고 그리고 삼성한테는 3경기 다 역전패를 당했고. 근데 특히 삼성한테 3경기를 다 역전패 당했을 때의 과정이 뭐냐? 장현식하고 정혜영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날아오른 롯데, 망한 LG, 폭망한 기아 이렇게 지난주는 좀 요약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 그러나 삼성은 아직까지도 좀 정상적인 전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보니까 김상수가 지금 2군을 또 내려갔어요. 예, 이렇다는 거는 부진도 부진이지만 몸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다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따가 막판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뭐 KBO는 키움하고 NC가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게 무슨 컨셉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NC 쪽 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여름에 선수들이 술판 벌린 것보다도 이건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코치들끼리 술 먹다가 치고받고 한다는 거는 제가 글쎄요 옛날에는 솔직히 80년대 90년대 한 중반 90년대 중반까지를 이제 메이저리그 식으로 하자면은 클래식의 시대고 90년대 후반 이후서부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세이버 매트릭스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이제 이 흔히 말하는 뭐 과학야구의 시대다. 크볼을 굳이 그렇게 분류하자면 그런데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 매차가 몇 개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SNS가 없으니까 뭐 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하면 세이버 매트릭스와 라이브볼과 그리고 개인 매체까지 있는 이 라이브 시대에 코치들이 그것도 지방 원정을 가갖고 둘이서 주먹 다짐을 한다? 이게 과연 용납이 될 만한 일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입니다. 최소한 그 가해자 코치는 옷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전후 좌우를 따져봐갖고 피해를 입은 코치도 사유가 된다면은 저는 같이 옷 벗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을 키우면은 사실 이동욱 감독이라든가 단장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아니 선수도 아니고 코치가 어떻게 그것도 원정 갖고 술자리에서 사실 원정을 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도 지금 예? 이제 코로나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좀 애랍니다만 NC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히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히스토리?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술판을 주도해갖고 작년에 그 쌍욕을 먹었던 팀이 코치들끼리 술자리를 하다가 주먹 다짐을 해갖고 한쪽은 그냥 떡이 되도록 맞아갖고 그래서 지금 때린 코치는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구속된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48시간인가요? 72시간 낸가요? 또 이제 증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아니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니까 증명하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때린 거 다 받고 맞은 거 다 받고 뭐 혹시 그 매장에 CCTV 있었더라면 CCTV에 그대로 찍혔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이죠. 그래서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두괄식으로 미리 얘기해 버리자면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 코치는 45세래요. 그럼 이건 만 나이일 겁니다. 어떤 데는 46세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나라 나이겠죠. 그렇다면은 77년생이에요. 그리고 두들겨 맞은 코치는 40세, 그러니까 82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NC 홈페이지를 갔는데
77년생 언저리하고 82년생에 걸쳐있는 코치는 딱 3명뿐입니다. 네. 근데 결정적 힌트를 하나 줬어요. 가해자 코치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좀 포악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술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아슬아슬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이 아니길 바래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7778 2명 있고 8인형 하나 있고 그거예요. 예. 저는 그 3명 중에서 2명이 연관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저도 이제 뭐 사교육 선생이긴 합니다만 선생님이 말이야 타의 모범이 돼야지. 옛날에 저 때는 사교육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품격 있게 행동해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요즘은 그런 시대까지 아니라고 치자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시대가 아니라 치더라도 특히 선수들이 1년 전에 술판으로 무리를 빚었던 팀에서 그것도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코치끼리 주먹다짐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최소한 가해자 코치는 분명히 KBO에 회부가 돼갖고 이것은 뭐 좀 퇴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사람 일이 모르는 겁니다. 그 82년생 코치가 아이 새끼야 때려봐 그 약을 올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때려요? 예? 그런다고? 하루만 지나면은 온 야구 팬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거는 가해자 코치가 현명치 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코치는 아니길 바랍니다. 예. 뭐 이모 코치, 조모 코치 막 이런 사람들이 77, 78, 8이 여기에 해당되던데 그런 일은 좀 아니길 바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한 거죠. 예. 자, 아무튼 뭐 원래는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바람에 앞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간단하게 리뷰 좀 하겠습니다. KT 삼성 3패. 그래도 KT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특히 지지난주에 5승 1패를 하고 지난주에 3승 3패.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KT는 좀 추슬르고 있다. 그러나 KT는 공백이 지금 너무 특히 라모스하고 강백호의 공백. 그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메꾸긴 메꿔야 될 텐데 이게 뭐 몇 주짜리도 아니고 두 선수 다 몇 달짜리니까. 예. 공격 라인업 쪽에 있어갖고 KT가 과연 이러면 이제 남는 건 트레이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한동안 LG 쪽이 트레이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KT일 확률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 4, 5번 중에서 최소한 3번하고 5번 칠 친구가 지금 뭐 3개월 이상을 빠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팀이 공격이 구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트레이드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보다는 지금 KT 쪽에서 어떤 이 물밑 트레이드가 더 근데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KT도 분명히 이제 그나마 야수를 주면 다행인데 요즘 뭐 팀 트렌드가 그거잖아. 야 그럼 투수라도 줘. 쓸만한 개투라도 줘. 뭐 아니면은 유망주급 선발 투수라도 줘. 이런 추세인데 과연 KT가 있는 자원을 갖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로 트레이드를 할 건지 또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럼 새로운 대체 외국인을 구할 건지 KT도 조만간 결단을 좀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산도 3승 3패 참 두산도 지금 없는 살림에 정말 짜내고 짜내서 야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두산도 악재가 하나 있죠. 네, 김인태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손상해갖고 2주 정도 빠진답니다. 근데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2주가 될지 아니면 더 갈지고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김인태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두산에서 그 떠날 선수 떠나고 팔아먹을 선수 팔아먹고 제가 볼 땐 마지막으로 올라온 화수분이 이제 김인태, 조수행, 안권수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지금 김인태가 빠졌다? 이거는 두산 공격력에서 굉장히 치명타죠. 예. 당장 LG하고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LG랑은 루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G도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기아를 수입을 했고 LG는 롯데에게 수입 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삼성하고 LG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삼성은 4승 2패 예, 이렇게 됐고 LG는 반면에 삼성을 위닝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삼성 3패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린 거냐면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LG가 지금 그 삼성하고 LG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 보죠. 삼성하고 LG의 공통점이 뭐냐? 작년에 삼성하고 LG가 대박이 났던 것은 투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삼성은 일단 지금 승운이 없었던 뷰캐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슬슬슬슬 투수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LG는 지금 특히 토종 선발 투수는 지금 거의 질이 멸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임창규도 지금 시원치가 않죠. 그래서 임창규 2군 갔습니다. 그리고 임준영도 방금 뉴스를 보니까 2군을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민호 하나만 선발 투수 중에는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손주영인 지금 팔뚝이 아파갖고 내려갔고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선발 투수 갖고 이제 뭐 그 몇 번 등장했던 이우찬 그리고 이민호 이 선수들을 갖고 이제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윤식까지 해갖고 근데 이 투수들이 플러코나 켈리에 비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LG 빠따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LG 같은 팀은 특히 작년 재작년쯤서부터 굉장히 이탈리아 야구를 많이 했던 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점 차 승부, 두 점 차 승부. 이건 무슨 얘기냐면 LG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선발 투수가 실점을 해버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선발 투수가 조기에 3실점, 4실점을 한다. 그러면 빠따들이 덩달아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LG의 과제는 지금 선발 야구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는데 과연 이 선발 야구를 플러코하고 켈리 둘을 빼놓고 국내 투수 중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그나마 유력한 후보는 이민호죠. 근데 이민호도 그렇고 임창규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되는 날하고 안 되는 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아직도.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지금 토종 중에서 뭐 임창규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열흘만 지나면 바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줄 수 있는 투수는 이민호하고 임창규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력이 짧다거나 아니면 잘 던지나선 치더라도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들이 아니죠. 예, 한 번 던지고 나갔고는 뭐 열흘 있다가 올라야 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LG가 지금 요번 주에 두산하고 NC랑 붙게 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차라리 주말에 NC랑 붙는 건 다행입니다. 예. NC가 지금 분위기가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 남은 건 뭐냐? 두산하고의 어린이날 시리즈를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플러코 이민호 켈리 아니면 플러코 켈리 이민호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진짜 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위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LG는 제가 볼 땐 당분간 2위권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3위 정도에서는 깔짝깔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최소 5할 야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매주 3승 3패를 목표로 지금 임창규하고 이민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LG는 당분간 그런 야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LG는 선발 투수가 흔들리면 빠따도 덩달아 야구가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키움이 4승 2패. 역시 여기에는 키움은 특이한 게 시리즈 첫날은 지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기고 요렇게 해갖고 4승 2패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쓱이 이제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롯데하고의 경기였죠. 예. 그러나 어쨌든 3승 1무 2패. 특히 그 두산하고의 주말 3연전이 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다는 게 특히 그 언제 경기입니까? 그 연장 12회까지 가고 대박이었죠. 그죠? 예. 정수빈이 2타점 쳐갖고 7대5 됐길래 야 이거 끝났다. 와 근데 박성환이 바로 그냥 동점을 와. 예. 그리고 이제 두산이 그때 또 이영범이 또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그 타구를 손에 맞아갖고 그죠? 예. 그것도 좀 두산 입장에서는 아프죠. 예. 진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지금 이영범 빠지고 투수 쪽에서는 그 타자 쪽에서는 김인태가 빠진 건데 이게 과연 LG를 만났을 때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어떻게 올 거냐?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경기 정도는 이게 여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최원준, 이영하, 최승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두산도 오늘 있을 최원준이 어떻게 던져주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원준이 오늘 좋은 성적을 못 거둔다 그러면은 이거 루징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최원준이 오늘 LG하고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두산도 LG하고의 어린이날 더비에서 위닝 시리즈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코하고 최원준의 대결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
루징입니다. 그래서 2승 4패. 근데 참 NC도 뭐가 안 되는 게 지난주에 루친스키가 화요일 일요일 두 번을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경기를 다 진 겁니다. 루친스키가 못 던져서? 아니요. 루친스키만 던지면 빠따가 안 터져요. LG보다 지금 빠따가 더 안 좋은 팀이 NC입니다. 근데 이 코치 사건까지 터져버렸으니 글쎄요, 이게 분명히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참 근데 NC는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자꾸 사고를 치는지. 예. 좀 웃기는 표현입니다. 키움은 이해가 갑니다. 키움은 차라리 왜? 뭐 구단 형태도 특이하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구단주도 비정상적이고. 근데 NC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키움에 비하면 NC는 진짜 상당히 있는 집 자식들이죠. 아니, 너무 있어서 그런가?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대박을 쳤던 롯데. 만약에 이제 쓰가고 비기는 것만 없었으면은, 예. 그러나 4승 1무 1패. 근데 이게 최고 성적이에요. 예. 지난주 10개 구단 중에서. 특히, 글쎄요, 저는 반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흘만 쉬고 계속 이번 주 반지가 그렇게 따지면 오늘 나오고 일요일 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반지 상대하는 팀은 큰일 난 거죠. KT하고 삼성이 반지를 한 번씩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반지가 이렇게 언제까지 나흘만 쉬고 버텨줄 거냐. 이거 시즌 내내는 못 가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름철까지는, 여름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반지를 이렇게 땡겨 쓴다?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빠따 쪽에서는 한동희. 이거 뭐 거의 뭐 옛날 전성기 때 7관왕 찍던 이대호의 페이스긴 한데, 근데 저는 한동희보다도 누굴 더 중요하게 보냐면 그 안치홍입니다. 안치홍이 앞에서 나가니까 한동희에게 찬스가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안치홍이 지금 어쨌든 그 롯데로 올 때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정말 크보 최초의 뭐 2+1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안치홍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뭐 자동으로 2+2였죠. 예. 이게 2년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 2년 보내고 지금 +2 연장한 첫 해. 그러니까 이게 3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으로만 놓고 보면은 안치홍의 진가가 지금 3년 차 때 나오는 게 아니냐. 안치홍이 앞에서 치고 나가주니까 한동희한테 걸리고 한동희가 주워 담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순환이죠, 롯데는. 그런데다가 개투도 지금 보면은 사실 빈틈이 없어요. 근데 빈틈은 없는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 유일한 좌완개투가 김유영인데 김유영이 잘 긁힙니다. 근데 김유영 말고는 좌완이 없다는 게 지금 롯데의 은근 걱정일 거예요. 예. 그러나 뭐 걱정은 못 나갈 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잘 나갈 때야. 뭐 선발이 무조건 한 6, 7이닝 먹어주고 김유영 나왔다가 뭐 김원중 돌아왔죠. 김원중, 구승민, 뭐 최준용, 뭐 여기까지 뭐 거의 지금 현재는 빈틈이 없다. 그래서 아마 롯데는 이번 주에 KT하고 삼성이랑 붙는데 모르긴 해도 KT만 좀 잘 넘어가면, KT가 어쨌든 지금 다시 공격은 횡하고 비었습니다만 꽤 많이 쏠렀거든요. 그러면 전 그래서 뭐 뭐니 해도 주중에 가장 빅매치는 뭐 전통의 매치, LG 두산 어린이날 더비, 그리고 이제 주말은 롯데 삼성. 롯데가 만약에 이때도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 롯데는 당분간 2위, 3위권을 계속 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삼성이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 삼성이 다시 최소한 3, 4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게 또 클래식 더비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프로야구 원년 이후로 팀 안 바꾸고 쭉 갔던 유일한 두 팀. 그래서 이제 클래식 더비. 뭐 혹자들은 무슨 뭐 88 올림픽 도로 더비. 근데 클래식 더비가 맞죠. 그래서 주말에 가장 중요한 시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로쌈전이 아닌가. 일단 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아인데 기아가 키움이랑 붙고 하나랑 붙어요. 일단 말이 필요 없죠. 키움전에서 1승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 한화에 때려 부어야겠죠. 사실 근데 한화 만나는 팀들 전략이 다 이래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더 꼬이는 거죠. 한화가 지난주에 3승 3패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수가 둘 다 없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화가 어쨌든 지금 임시방편으로 돌리긴 한 건데 마무리 장시환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장시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시환은 원래 개투 체질이에요. 예. 원래 파이어볼러기 때문에 파이어볼러를 갑자기 선발 투수를 시킨다라고 한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물론 그 예외는 있긴 있어요. 예.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안우진, 예. 110군과 던지는데도 막 155kg, 156kg. 예. 오히려 그런 친구는 팔을 걱정해서 야, 너 그러다 몸 나간다잉 하고 스탑. 이런 친구들은 뭐 109가 넘어가도 뭐 시속 150km를 넘기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어볼러한테 선발 투수를 해라? 이건 좀 예.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완급 조절하라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장시환을 마무리를 쓴 게 지금 의외로 적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김민호가 만약에 지난주처럼만 던져주면 하나도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두 시리즈 연속 위닝 가자 즉 4승 2패 모두 가자 이것까지는 안 될 수 있을지언정 야 우리 5할은 가볼까? 그거는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한화가 일단은 그럼 한화는 오늘부터 쓰가구를 좀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한화가 지난번 쓰가구 붙었을 때 의외로 위닝을 했죠. 그러니까 쓱도 아마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나올 거예요. 야 이번엔 최소한 위닝은 가야지. 아니면 수입까지도 가. 아마 좀 도끼 품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주중을 어떻게 넘기느냐. 예. 기아는 지금 주중에 키움이랑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화는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어린이날까지 쓱이랑 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한화랑 기아는 또 주말에 둘이 만나요. 예. 여기서 치명타를 입는 팀은 정말 치명타 입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주중 경기는 그러니까 어린이날 더비, 요건 뭐 두산 LG, 요건 제가 전통의 더비고, 네. 그리고 주말은 두 개, 뭐 롯데 삼성 클래식 더비, 그리고 기아 한화, 이게 사실상 단두대 더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성패가 갈리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기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김종국 감독이 일단 김석환도 내렸어요. 그죠? 예. 우리 팀에는 기대주가 둘이 있다. 하나는 김도영, 하나는 김석환. 근데 김석환이 내렸습니다. 예. 그럼 김도영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김도영도 내려야 되냐? 한 달만 보겠다. 아니 신인 선수들한테 어떻게 한 달 똘랑 하는 거 갖고 될까요? 예. 그것도 얘가 계속 주전으로 나온 것도 아니야. 계속 교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키울 마음이 있다면 김도영만큼은 5월 한 달은 좀 더 봐야 돼요. 사실은. 예. 이렇게 말로만 키운다 그래 놓고 대타로 쓰고 교체로 쓰다가 야 너 안 돼 내려가. 예. 지금 LG에서 임창규라든가 이거 내린 거는 뭐냐? 야 너 지금 내년이면 FA 될 놈이 정신 안 차려? 이건 얘기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갓 올라온 신인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그냥 대타 교체 이렇게 쓰다가 야 나 안 되겠다 가라. 예. 이렇게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죠. 차라리 퓨처스에서 얘가 퓨처스에서 한 4할 5할 치는데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주다가 올리든가. 그리고 또 하나 장현식하고 정혜영을 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둘이 이틀을 나왔어요. 그럼 하루는 빼야죠. 아무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빼야 됩니다. 예. 이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잘 나갈 때 해야지. 그러다가 막판에 망하는 거예요. 예. 김종국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장현식하고 정혜영 안 그래도 작년부터 기아 팬에서 난립니다. 예, 근데 팀 사정상 연투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3연투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야 이기고 있으니까 써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연투 이상은 시키지 마라. 그러다가 정말 기아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이제 박동원까지 사왔는데, 그때 진짜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야야야, 기아 야구는 7회서부터야. 다른 팀들이 그렇게 덤벼든다니까요, 나중에. 장현식, 정혜영 귀한 줄 아시고, 연투 이상은 시키시지 마라. 요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NC 코치 얘기를 앞에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1주년 이벤트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 한 두세 분 배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직도 한 20여 분 정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예, 유튜브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 꾸준히 댓글 달아 주시는 분 봐서 예, 선물 보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댓글로 우리 유튜버에 댓글 남겨 주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제가 만약에 대댓글로 자, 배송 정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당첨된 건 줄 아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댓글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좀 해주시고요. 예,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후원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이틀쯤 뒤에 이제 그 또 정치적 이슈들이 특히 이제 그 검찰 정상화법 마무리됐죠?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의 야구와 코치 이야기 이러면 안 돼요. NC 다이노스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어린이날까지 끼어있는 즐거운 야구 주간 즐겨보시죠. LG 정신 차려 이씨. 기아 아니었으면 니네 지금 땅에 파묻혔어 이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